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어떤 테마가 또 다음 테마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방송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전문가님과 생방송 그리고 생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또 최근에 수익 난 종목이 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공략주였던 메세이상이 6.7%, 오브제니 7.2%를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도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생방송 공략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애니눅률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습니다.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교육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주를 공개해 주셨는데 애니눅률이 현재 8%대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돈나무 주식에서 매주 단 한 가지 공략주를 공략드리고 있는데 이 한 가지 공략주들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생방송에서 공략드리고 바로 당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을 함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방송 당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당일에 공략드리고 방송 끝난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10%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이 종목도 노란톡 안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현재 8.7%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정부 정책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지난주에 정확히 저점 부분에서 공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애니능률 생방송 중에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안에서도 이렇게 전찬함 전문가님의 종목 애니능률입니다 라고 수요일에 정확하게 올려드렸죠. 저희와 지난주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8.7%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종목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세이상이 현재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수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살펴보시면 매수가와 매수 비중, 종목명과 매수 포인트까지 노란톡에서 모두 다 짚어드렸고요.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 알람까지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이렇게 수익 인증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보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현재 7.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노란톡에서 공략 주셨던 단기 공략주입니다.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한 가지 생방송 공략주가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렇게 히든 공략주까지도 공략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수가와 매수 비중, 매수 포인트까지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역시나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현재가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쉽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히든 공략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돈나무 주식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어떤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준비해 오신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불거졌었던 이슈인데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함께 눈여겨보자라고 오늘의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고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밤 있었던 CPI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돈나무 주식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매주 수익의 나무,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우리 돈나무의 영웅 전천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끄럼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상승 나왔다가 또 하루는 조금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대 상승하면서 2,47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65% 상승하면서 8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지금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담아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일 CPI 지수 발표 이후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또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쵸? 오늘 우리 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저는 테슬라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CPI가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위치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준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좀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게 갑자기 물가가 확 치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전쟁이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중동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가 나는 팔레스타인의
지지하면서 전쟁에 참전할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좀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소멸되고 어느 정도 좀 전쟁에서 분쟁으로 가고 지금 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이게 좀 이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물가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은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인상보다도 오히려 동결될 가능성에 오히려 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 네, 어느 정도 대외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저가 매수세에 관한 기술적 반등과 테슬라 이슈가 또 부각이 돼서 같이 상승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밤 있었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나 주가가 6% 가까운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음봉을 또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코프로가 네. 개장하고 나서 6% 정도 상승 나왔어요. 네. 7%. 그리고 나서 지금 윗골 달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경제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네, 매수보다도 매도다, 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투자하신 우리 에코프로 투자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첫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제조회사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2차 전지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예요. 근데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하락세예요. 리튬, 니켈 이런 강산, 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하락세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다 보니까는 실제로 네, 조금 에코프로가 투자한 강산에서 발생하는 이런 좀 원자재에 대한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그런 이슈도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네,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라고 해가지고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바이든 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차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모성 배터리예요. 한마디로 계속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5년, 10년을 타고 다니고 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교체를 하게 됐을 때는 한마디로 교체하게 되는 내가 썼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폐배터리로 재활용한다? 폐배터리로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전기차가 지금 이제 친환경차가 아니다. 이런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충전소나 배터리 전기차 뭐 충전소 같은 경우를 이제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에코프로 안에서도 없어요. 에코프로 퍼가 네, PER 그 퍼 같은 경우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은 회사인데 말이 됩니까? 에코프로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50만 원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는 2차 전지와 에코프로는 더 이상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에코프로가 오늘 장 초반에 6% 가까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금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들의 행방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는 꾸준하게 매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반도체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반도체 뉴욕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는 좀 좋게 보실까요? 전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오, 일단은 네. 이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국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실제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상승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네, 내일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가지고 네, 두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이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곡물 외교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대두 같은 경우를 대거 수입을 했어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네, 대거 수입을 해가지고 먼저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조금 선물 같은 선물 아닌 선물 같은 경우를 준 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바라는 게 있어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미국에 바라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게 업황이 개선되고 그리고 지금 눌림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더 크게 앞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산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나 자율주행 빼고는요. 반도체는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는 매도 의견을 주셨지만 반도체 쪽은 괜찮다,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또 미국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3시간 전에 떴는데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짚어봤고 그렇다면 지난주 종목 리뷰를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애니능률이 현재 8.7% 상승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 종목이 또 한 주 만에 8%라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을지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홀딩해야 된다 오,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고가 기준으로 8.7% 상승 네. 나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애니능률이었고 그리고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총선 일정 같은 경우가 내년 총선 일정이 이제 한 14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교육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서희초 교사에 대한 이야기 압니까? 아, 네. 네, 이 서희초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실제로 이 학부모들의 이런 갑질로 인해서 이 교사분께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이게 뉴스가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교사분들이 공교육 정상화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강원대로로 나왔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어제 학부모의 갑질과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이 서희초 교사분이 스스로 학부모 갑질과 상관없이 이분이 그냥 스스로 선택을 한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교사 커뮤니티가 또 난리라고 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재수사에 대한 요구라든지요. 그리고 또 이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의정부 호원초라든지 이런 수많은 교권에 있는 우리 교육 공무원분들이 워낙에 힘드신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저는 이게 공교육 정상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까지도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셨다가 제가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목표가까지 쭉 그냥 들고 가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크나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필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치고 올라가면 치고 갔지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로투세븐보다는 더 크게 상승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돈나무 주식에서 공략 주셨던 애니능률 한 주 만에 8.7%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8.7% 상승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또 8.7%라는 수익률을 안겨다 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 애니능률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
종목보다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시장이 오를 종목을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자막, 지금 아래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안에서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보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가격 전략 모두 다 세워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노란톡 히든 공략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는 주도 섹터가 어디일지 찾아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어떤 섹터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2차 전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다음 제약바이오 역시도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네옴시티. 네옴시티요. 네, 네옴시티를 건드려야 된다. 굉장히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심정으로 네. 네옴시티 섹터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네옴시티 이슈 같은 경우를 네옴시티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이 네옴시티 수혜주로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일단 목표가부터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리면은 저는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가 2만 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3만 원이면은 지금부터 이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는 30% 정도는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브리핑을 우리 아나운서님 또한 사고 싶을 정도로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안 사고는 못 빼기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방송 끝나고 주문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바로 매수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제가 아주 혹하게 기대해 아주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혹하게 이 종목을 안 사고는 못 빼기게 네.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 3만 원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 2만 원인데 앞으로 현재 추가 상승은 30%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30% 정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내 기준금리 같은 인상이 한마디로 이제 사실상 종료예요.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가려면 너무 멀다. 기준금리를 내가 갑자기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골드먼, UBS, 메릴린치 여러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나 금융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향후 인상하기보다 동결하거나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주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한마디로 내년 여름, 썸머 때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여기서 UBS라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연말, 2024년 연말쯤에는 2.5%까지 하락해 있을 거다. 이렇게도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와 건설 섹터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도 계속 둘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피터지게 싸우기보다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계속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여러 국제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스라엘 뭐 그만해라, 그만 싸워라, 팔레스타인 그만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 국회의사당에 직접 들어가서 깃발을 꽂은 화면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거예요. 이 하마스의 나쁜 세력들 같은 경우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 하마스라는 이런 테러 조직 같은 경우가 5일간 휴전의 대가로 인질 50명 석방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하마스 같은 경우가 인질만 어느 정도 다 석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는요. 인질에 대해서 계속 석방을 하고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큼 장기화가기보다도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사실상 종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월이 금리 인하 꿈꾸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의 증권가인 윌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사실상 인상은 끝났다.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 있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가 향후 다음 달에 열리는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인상하기보다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11월처럼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조금 올 연말에도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겁니다. UBS라는 증권사에서 미국 연준이 내년 연말쯤 돼가지고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면은 빨리 인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 있잖아요, 주변에. 네, 저는 영끌 해가지고 네. 집을 구매한 어떻게 보면 영끌족 중 하나이기 오, 때문에 네. 제가 이게 기준금리 때문에 저 미치겠거든요. 네. 아무튼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영끌이 이 음.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조금 삶의 질이 개선이 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퀴즈냐? 여러분들 많이 맞춰보세요. 네, 그리고 이 퀴즈 같은 경우는 방송 보시면서 맞추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방송 보면서 맞추고 싶지 않고 나는 소통하면서 맞추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서 우리 돈나무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돈나무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신 곳에서 1번 같다, 2번 같다, 3번 같다 맞춰주시면은 제가 정답을 여러분들께 정답 맞추신 분한테는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퀴즈를 드릴 건데 자,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인하가 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섹터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후보가 5가지가 있네요. 맞아요. 1번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반도체. 2번 반도체, 3번 네. 제약바이오, 4번 건설, 오. 5번 게임. 뭔가 다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좀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내려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나는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몇 번, 어떤 섹터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약바이오 혹시 2가지 골라도 되나요?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아, 한 가지만 골라야 네네. 되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꼽고 싶은데 왠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아니고요.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도 아니고 저는 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 이 건설 테마 같은 경우가 왜 조금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하락 나올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냐면은요. 실제로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원달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건설사 같은 경우가 매출이 발생하는 그 수익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네, 멀쩡한 땅에다가 땅을 구매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 빌딩,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마디로 건설사의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건설사 같은 경우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H빔, 철강, 뭐 원자재 같은 가격, 원자재 같은 것도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수입하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금 매출이 수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입을 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건설사들도.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비싼 원자재, 몇 년 전에 내가 사들여서 건물을 지었던 원자재랑 내가 지금 현재 사들여서 건물을 지었던 원자재 가격이 너무 천지차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분양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서민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서민들 같은 경우가
몇 년 전보다 높아진 분양가의 이 빌라나 아파트나 건물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에는 또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도 나도 지갑 문을 꼭 닫게 되고 대출하려고 은행에 가더라도 기준금리 얘기를 듣고 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부동산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자를 모두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의 매출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하가 되거나 동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은행 섹터 살아요.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조금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 은행 섹터 같은 경우도 살고요. 두 번째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설회사 역시도 수혜 업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나오거나 동결이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는 건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네옴시티 이슈, 한마디로 건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내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the end, 종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 섹터 안에서 건설 테마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셨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건설 섹터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달러 환율이 하락할 시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건설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옴시티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 건설 섹터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건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설주들은 조금 무거운 종목들이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현대건설이라든지 무슨 다른 한라건설이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회사를 전 준비하지 않았어요. 좀 가벼운 종목일까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경제방송국 전문가를 하더라도요. 내가 오늘 반도체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 종목은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수소차를 준비했습니다. 그 종목은 현대차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정책 및 건설 종목을 준비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시총 무거운 회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요. 건설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 엔진이죠. 물론 엔진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바퀴라고 봐요. 아, 바퀴요? 바퀴가 없으면 엔진이 있어서 뭐합니까? 사람이 심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리나 손이 없다고 하면은 얘기가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아무튼 실제로 이게 자동차가 바퀴가 없으면은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어만 놓으면 뭐예요? 아무리 예쁘게.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이 없으면은 저는 이게 좀 필요가 없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은 네옴시티 이슈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조금 이런 부품, 한마디로 건설에 꼭 필요한 건설 자재 같은 경우를 제조해가지고 좀 판매하는 회사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대만 들으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 수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께 힌트, 여러분들이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요. 제가 브리핑 잘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기둥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장기 계약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예요.
국내 1위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의 에어쿨러를 에어쿨러 점유율이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위의 글로벌 1위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전업 투자하시는 우리 전업 투자자분들보다도 내가 조금 설거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전업 주부분들이나 또는 직장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바쁜 현대인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종목 품절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옴시티가 네. 그 몇 조가 되는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옴시티가 600조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680조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5,30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네. 걷어들이는 세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네요. 620조. 네. 비교가 되죠.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요. 이 네옴시티 사업은 더 커요. 엄청 큰 거든요. 사업이네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엄청 크잖아요. 네. 이 네옴시티 사업에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고 수많은 우리 주린이분들도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뭐 건설뿐만 아니라 수소차, 게임, 컬처, 그다음 뭐 기술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네옴시티 사업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장기 계약을 했는데 이 아람코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 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오늘 제가 이 돈나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불기둥 종목이 에어쿨러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게 에어쿨러 공냉식 열교환기와 배열 해수 보일러 제조업체인데요. 이걸로만 해가지고 매출을 거의 98% 발생시키는 회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진만 보세요. 끝났습니다.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자회사인 S&T 걸프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람코 관계자와 직접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장기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가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환기시설이에요. 환기시설. 근데 이 환기시설은 에어쿨러거든요. 근데 이 에어쿨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이 꽉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서는 이 회사에서 제조한 이 에어쿨러랑 배열 해수 보일러 같은 경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16년, 2017년에 성문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문전자의 회장인 신땡땡 회장님 같은 경우가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악수하거나 어깨동무한 사진 이거 하나만으로 이 성문전자의 1,600원짜리 회사가 17,000원, 18,000원까지 갔거든요. 대표적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잖아요. 이 이슈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초반에 이 회사의 목표가 3만 원을 제시드렸지만은 저는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이 회사의 매출은 이미 8% 이상이나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더욱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그냥 돈입니까? 오일머니예요. 오일머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매출 증가는 계속 꾸준할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꾸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위의 에어쿨러 제조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냉식 열교환기와 배열 해수 보일러를 제조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공냉식 열교환기의 매출만 하더라도 98%나 돼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이 옥석 가리기 매매 한마디로 내가 돌멩이 같은 종목과 보석 같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도리어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은 한 우물만 파는 회사를 투자하자. 오. 네,
실제로 제약 바이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비트코인 거래소도 우리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체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체시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아니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빈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체시스는 원래 빈대랑은 아무 상관없는 회사예요. 근데 근데 왜 체시스 분류가 같은 됐나요? 경우가 원래는 이게 한국 GM대우 아시죠? 자동차 회사. 네.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오는 회사 건데 이 오. 체시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요? 네, 넬바이오텍. 네, 이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조금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이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또 해충 및 모기 기피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체시스는 사실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또 그 과거에 구 넥스트 사이언스고 지금 현재 비올라이 소프트인가 이게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HLB 관련한 회사거든요. 계열사예요. 진양군 회장의 계열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원래는 뭐 해수면을 이용해가지고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건설 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HLB와 조금 연관성이 부각돼가지고 갑자기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다시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한다, 계열사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전기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무조건 그런 회사는 걸으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우물만 팝니다. 열 교환기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1위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이 98%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등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아람코로부터 매출 발생시킨 거는 2,57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냉식 열교환기 관련 전략적 장기 조달 계약. 그냥 단순히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네옴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이 회사는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글로벌 1위라고 하는 게 국내와 사우디에서는 오늘 영웅전자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이 유일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공냉식 열교환기 에어쿨러입니다. 이 글로벌 점유율 약 70%로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1위에 있다. 이것만 보셔도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신다 보면은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재미는 보실 수 있다. 다른 타경제 방송 전문가분들이 지금도 막 2차 전지 사라, 반도체 사라, 뭐 제약 바이오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약 바이오 2차 전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괜찮다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이슈 이제 부각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진정세만 보이면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어느 정도 이게 빈살만이 추진하는 네옴시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상승 나와서 사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큰 재미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분류가 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기업은 실제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인 이 아람코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1위 에어쿨러 회사라고 합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좀 기술력적인 부분들 이런 거 살펴보시고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 딱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한 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코오롱 글로벌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MOU 체결했다 하면서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3주 동안은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네옴시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상 3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2주라고 봐야 돼요. 네, 아니다 한 음. 일주일이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최근 2주 동안에는 네.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아. 네, 사실상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밖에 아, 2차 전지가 맞습니다. 상승 나왔다가 2차 전지 상승과 함께 지수가 상승 나왔다가 2차 전지 하락과 함께 지수가 다시 내려오고 네. 한마디로 공매도 이슈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네옴시티 이슈는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에 이 대표 이사님이나 이 회사의 관계자분이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을 때 경제사절단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주 이틀 사이 60% 가까이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네옴시티 이슈에서는 앞으로 빠질 수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까요, 아나운서님? 좋습니다. 네, 제가 바로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회사가 품절주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품절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예요. 네, 최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네, 한마디로 개인들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주목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코스피 기업인데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마디로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 같은 경우는 28%도 안 돼요. 28%. 그럼 최대주주의 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가 71% 가까이가 있거든요. 71%.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71%고 이 회사를 거래하고 있는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주식 비율은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때든 시장이 상승할 때든 갑자기 좀 크게 상승 나오거나 또는 크게 하락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바쁜 현대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신 우리 전업주부분들은 이런 주식 사야 돼요. 이런 주식 투자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생각해야지 막 그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는 종목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 보려고 하다가 손실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한 내가 조금 난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좀 바쁜 현대인 분들을 위한 이런 조금 종목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28%도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분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할 가능성도 큰 회사예요. 무상증자를 해야만 유통 주식 수가 풀리거든요.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시장의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 회사의 주가도 갑자기 급등 널뛰기 해서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상증자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무상증자를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뭔지도 몰라요. 무상증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큰 회사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수많은 경제방송이 있지만은 딱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 드립니다. 위험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 안 드리고요. 정말 제2의 삼성전자나 제2의 현대차나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요. QR코드 통해 돈나무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옴시티 경제사절단에도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옴시티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하고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품절주라고 합니다. 이제 방송 시간 딱 2분 남았는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정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에 대한 가이드 바로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명은
네, QR코드 통해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진입가 밴드는 2만 원에서 19,100원 사이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제시드립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있었다면 손절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절가 18,000원 제시드리면서 투자하실 때 리스크 관리도 항상 하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18,000원, 진입가 밴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